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양도소득세 마무리 지었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마 양도소득 기본제부터 시작해서 양도소득 신고납부까지 국외자산 살짝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기타 국세에 관련된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양도소득 기본제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 있는 거주자가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공제 성격이 무슨 공제다? 인적 공제입니다. 그랬죠? 반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무슨 공제죠? 물적 공제죠. 자, 그래서 양도소득 기본제를 해줄 때 다만 양도 물건이나 또는 보유기간은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아니한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일 때는 미등기 양도일 때는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러나 비사업용 토지는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응? 있다, 없다? 나 아주 그냥 참네. 확실히 안 하고 그냥 나 아이씨.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의하셨죠? 그러나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제 모두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기본제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공제한다. 양도자산별로 구분해서 공제한다. 소득별로 구분해서 공제한다 그랬죠.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자산별로 구분 공제하는 데 반해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구분해서 공제합니다 그랬어요. 자, 이때 소득별 구분은 몇 가지로 구분했죠? 두 가지.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금에 합계해서 연간 얼마 받을 수 있다?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 등과 별도로 뭐를 양도했다면 주식 등을 양도했다면 주식 등에 대해서 다시 양도소득금에 합계해서 얼마 받을 수 있다? 250. 그래서 국내 자산을 양도하면 1년에 얼마 받을 수 있다? 500. 그러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외 자산도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반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국내 자산을 양도했을 때만 공제받을 수 있는 거고 국외 자산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지난주 한 거 복습하는 거야 지금? 새로운 내용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자세는 전혀 새로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1년에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여러분?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양도소득금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는 금액을 뭐라 그러고? 양도소득 과세표이라고. 과표가 나면 이제 여기다 뭘 곱해라? 세율을 곱해라 그랬죠. 이때 양도소득세 세율은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주식 등을 양도했을 때로 구분해서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랬죠. 주식 등은 기억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는 다시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했을 때와 기타 자산을 양도했을 때 구분해서 기타 자산을 양도했다. 특징은 뭐다? 기타 자산을 양도했을 때 특징은 뭐다? 무조건 무슨 세율을 적용하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라 그랬죠. 그러나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을 때는 원칙 무슨 세율을 적용하되? 누진세율을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중과가 있다 그랬죠. 중과.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세율이 적은 게 어떤 거다? 누진세율이 제일 적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세율로 맞아라? 누진세율로 맞은다 그랬어요. 그러면 중과 규정의 첫 번째가 바로 뭐였죠 여러분? 미등기 양도. 몇 프로 맞아라? 70%. 미등기 양도가 아니면 뭘 따져서? 보유기간을 따져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다. 근데 그게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다. 그럼 몇 프로? 50%. 다만 1년 미만 보였더라도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다. 몇 프로? 4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 등이다. 몇 프로? 40%. 그러나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1년 이상 보유하면 뭘 적용한다? 누진세를 적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제일 적은 세율이 어떤 세율이다? 누진세율이다. 잊지 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미등기 양도로 갔죠. 미등기 양도는 부동산이나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한 자가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나 그려 미등기 양도다. 어쩔래? 그러면 첫째 어쩌라고? 비과세나 감면 혜택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미등기 양도했던 양도차익이 그대로 뭐가 된다? 양도소득 과세표이 된다 그랬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우리 신고납부로 갔죠? 자, 양도소득의 신고는 두 가지가 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다. 이때 시험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예정신고가 중요하다. 자, 예정신고에서는 세 가지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신고 대상자, 신고기한, 신고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차이점. 그래서 신고 대상자는 누구다?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있는 데는 다 예정신고 해야 된다, 안 한다? 해야 된다.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했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해서 신고는
한다. 그럼 언제까지 하느냐? 신고기한.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주식 등을 양도했을 때로 구분해서 부동산 등을 양도했다.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된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부터 몇 월 이내? 2개월 이내. 다만 국토이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토지거래 매매 토지거래 매매 뭐야 이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매매로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 이때는 어떤 날이다? 허가일이다. 그래서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부터 몇 월 이내? 2개월 이내. 조건이 뭐였어요? 허가 전 대금 청산. 그러나 허가를 받은 다음에 대금 청산했다. 그러면 다시 언제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부터 2개월 이내다라고 했죠? 기억나셔야 돼요. 주식 등은 차이점은 딱 하나다. 뭐다? 분기별 신고다. 그렇죠? 예. 근데 예정 신고기한테 신고하고 납부했다. 그러면 10% 신고세 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러나 예정 신고기한테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때는 가산세 부과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랬어요. 근데 확정 신고는 언제까지 하면 된다? 다음 연도 5월달에 하면 된다 그랬죠? 예.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국외자산을 양도해서 아직 들어가지 말라. 다만 국외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모든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납세물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일제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만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기타 국세 쪽에서 종합소득세에서 사업소득을 정리인데 사업소득과 관련된 것은 두 가지가 있다.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은 두 가지다. 부동산 매매업과 부동산 임대업. 이때 부동산 매매업은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은 매년 나온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소득 정리하자 그랬죠. 과세대상 첫째 뭘 양도했다? 뭘 임대했다? 부동산이나 부동산상의 권리 또는 뭐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 또는 뭐 채굴에 관한 권리를 모함으로써 대여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임대소득. 이때 부동산은 모든 사실상의 모든 부동산 임대가 과세 대상인데 반해서 부동산상의 권리는 전세권과 임차권을 말하고 지상권과 지역권은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A, 지지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했어. 자, 그 다음에 비과세죠. 비과세, 1주택 소유자 임대소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주택 소유자 임대소득은 비과세라고 했어요. 다만 1주택 소유자 임대소득이라더라도 무슨 주택이거나 고가주택이거나 무슨 주택이면 그 외에 소재하는 주택일 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이제 총수익 금액을 따지는 것이죠. 그래서 간주 임대료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번 단계는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작년에 한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수업했죠? 예, 그래서 복습을 했는데 복습이 아니라 항상 들을 때마다 새롭고 신선하고 언제 했냐 스키야. 자, 물론 저만 했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국세에 관련된 마무리 지었고요. 이번 달 4월 달부터는 다시 앞부분 조세 총론부터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3월 달에 조세 총론이 먼저 나가고 양도소득세가 이번 달에 해야 되는 건데 지방세가 개정이 돼서 안 돼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이번 달 4월 달부터는 조세 총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현재 아직 지방세가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는 의미가 없어져 버렸는데 그래도 일단은 진도 나가는 과정에서 4월 달 임시국회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4월달 임시국회 때에 개정이 되면 다행인 거고 개정 안 되면 그때는 포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시험은 여러분이 봐요? 제가 봐요? 여러분이 보는데 외우는 거 항상 제가 외우죠? 잘하고 있어. 자, 어쨌거나 갑시다. 자, 조세 총론 갑니다. 자, 조세 총론 우리 1월달 기본 단계에서 정리했었죠. 그래서 조금 텀이 길어졌는데 그 텀이 길어졌다고 다 까먹고 있다고 뭐라 그런 분이 계신데 그걸 본인이 공부를 하시는 거지. 기간이 길어졌다고 다 외우고 있다 그러면은 외우겠다 아니라 다 까먹고 있다. 그러면 어쩌란 말이야 도대체. 자, 그래서 여러분 18쪽 조세 총론 갑시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조세 총론에서 지난번에 했던 거는 빨리 확인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던 부분 조금 심도 있게 들어갑시다. 자, 조세 총론은 몇 문제 나온다 여러분? 2문제 나옵니다. 2문제. 거의 매해 2문제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꼬박꼬박 나와요. 다만 이 조세 총론은 난이도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부분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부분과 일회성 문제 두 가지로 난이도 편차가 심하다. 그래서 요 계속적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에서 나오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맞아야 되는 데 많아서 무슨 문제가 나오면 일회성 문제가 나오면 이건 출제를 왜 낸 거다 여러분? 틀리게 하려고 내는 거다. 그래서 요 일회성 문제는 저 기업적이고 편협적인 규정을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는 버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매해 일회성 문제는 한 2문제에서 많으면 3문제까지 합니다. 그러면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버리면 여러분이 13개 정도는 충분히 맞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과감히 버려도 돼요. 저거 잡으려고 들어갔다가는 한없어 범위가. 국세기본법 다 해야 되고요. 지방세기본법 다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내용이 또 방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버릴 거는 버려라. 제발 맞을 것만 좀 맞아라. 틀릴 거는 틀리고 맞으라는 것도 틀리고 초지일관 꿋꿋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안정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조세총론 이렇게 난이도가 심해요. 근데 최근에 출제 경향 살펴보면 이쪽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쪽이 거의 요즘은. 그래서 왜냐면 조세총론에서 물어볼 거 다 물어봤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를 만들기가 힘들다 보니까 출제는 최근 이쪽으로 자꾸 가는데 조세총론이 그래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은 반드시 맞아야 된다는 거 확인하고요. 자, 우리 교재 보면서 확인합시다. 자, 18조 총설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조세의 나와 있죠. 자, 세법은 조세와 관련된 법률을 총칭해서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법은 조세와 관련된 법률을 총칭해서 세법이란다. 그래서 결론은 세법은 뭐와 관련된 법률이야? 조세. 그래서 그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조세의 정의와 특징이 나왔죠. 그 조세가 먼저 나온 이유가 세법은 조세와 관련된 법률을 총칭하기 때문에 그 법률 규제 대상인 조세가 뭐냐라는 정의를 내려본 겁니다. 결론 X죠.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한 번만 보시면 돼요. 다만 조세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뭐다? 세금을 강학상 용어로 뭐라 할 뿐이야? 조세라 그럴 뿐이야. 있어 보이게 하려고. 자, 그 다음에 19쪽 가시면요. 조세의 분류와 체계 있죠? 별표 하나 쳐져 있죠? 전통적인 출제법입니다. 여기서 출제가 되면 출제는 여러분한테 맞으라고 내는 겁니다. 맞으라고. 제발 좀 맞으세요. 그래도 또 틀리죠? 안 맞춰, 난. 그래서 제일 먼저 국세와 지방세 있죠? 자, 국세는 다 아시는 거죠. 뭐가 부과하는가? 국가. 지방세는 누가 부과하는가,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자, 근데 시험에는 국세가 뭐고 지방세가 뭐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국세에 해당하고 어떤 것이 지방세에 해당하느냐 그거 구분하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지방세에서 공부하는 게 뭐였죠, 여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그렇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뭐 지방소득세 이런 거 정리했죠.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국세제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였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뭐죠? 양도소득세, 이게 주된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뭐 상속세, 증여세, 또 우리 부가세에서 나오는 게 바로 뭐였죠,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그 정도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죠. 요거는 지금 확인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0페이지 보시면 보통세, 목적세가 있죠, 여러분? 자, 보통세가 일반적인 거고 목적세가 예외적인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일반적인 걸 본다, 예외적인 걸 본다. 예외적인 걸 보고 예외적인 것이 아니면 뭐로 간다? 일반적. 지금 예외적인 것이 목적세. 그럼 목적세 종류를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그랬죠. 목적세 종류 5가지, 지방세 3가지, 죄송합니다. 국세 3가지, 지방세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국세에서 목적세 3가지 어떻게 외웠죠, 우리? 교농. 자, 지방세에서 목적세 2가지 어떻게 외웠죠? 지지. 이때 이 지지는 뭐를 말한다?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그랬죠. 그래서 특히 만약에 목적세가 시험에 나온다면 출제는 뭘 갖고 시비에 걸 수 있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그래서 무슨 글자가 들어가면? 소자가 들어가면 목적세가 아니라 뭐다? 보통세다. 주의하라 그랬어, 그것만. 그러면 이러한 목적세가 아니면 다 뭐다, 여러분? 보통세다 그랬죠. 목적세가 아니면 뭐야, 다 여러분? 보통세야. 그래서 항상 목적세는 뭐와 대응되는가? 보통세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직접세와 간접세. 자, 아직까지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다.
또 나올 가능성은 없다.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세법은 다 뭐다 여러분? 직접세다. 그러나 이 개념을 잠깐 정리한다면 간접세는 여러분이 일상생활 과정에서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그 물건의 가격의 몇 프로? 10%로 부과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죠 여러분? 부가가치세죠. 부가가치세가 전형적인 뭐다? 간접세입니다. 즉 간접세라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부과된 납세물을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수 있는 이러한 전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간접세. 간접세가 아니면 뭐예요 여러분? 직접세. 그래서 간접세가 예외적인 거고 직접세가 뭐다? 일반적인 거다 그렇죠. 근데 우리 부동산세법은 다 직접세다 간접세다. 직접세다. 다만 우리 여러분 실무 나가셨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죠 여러분? 인지세. 인지세는 뭐지만 간접세지만 우리 시험에는 거의 한 번밖에 안 나오고 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있죠. 한번 좀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요 조세 구분에서 시험에 나온다면 바로 독립세와 부가세 잘 보시라고 그랬죠. 독립세가 일반적인 거고 부가세가 뭐다? 예외적인 거다 그랬죠. 자, 부가세 정리 내릴까요? 부가세는 독립된 세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과세된 다른 조세를 기본으로 해서 이중과세는 성격의 조세를 뭐란다 여러분? 부가세. 그래서 부가세는 무슨 가세 여러분? 이중과세. 그래서 국세 쪽에서 부가세가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 두 가지. 뭐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 있죠. 이 중에서 우리 부동산세법과 관련된 게 뭐였어요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밑줄 쳐놔야죠. 그 다음에 지방세 쪽에서 부가세는 뭐다 여러분? 지방교육세죠. 그러면 지금 여기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모이면서 목적세이면서 뭐다 여러분? 부가세죠. 주의하라. 지방교육세 밑에다가 하나 비교해놓으라고 했죠. 뭐는? 지방소득세는 개정이 돼서 부가세에서 뭐로 바뀌었다? 독립세로 바뀌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체킹해 두셔야세요. 지방소득세는 종전에 부가세였던 것이 최근 2년 전에 개정이 되면서 부가세에서 뭐로 바뀌었다 여러분? 독립세로 바뀌었다.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항상 뭐가 있는 것에? 소득세가 있는 것에 그 소득세에 대한 금액의 몇 프로를? 10% 상당액을 한 번 더 지방세로 내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지방소득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뭐가 있는 것에는? 소득세가 있는 것엔 뭐가 있다? 반드시 지방소득세가 있다. 몇 프로? 10%. 다만 이게 지방소득세가 부가세로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과세한다? 독립세로 과세한다. 꼭 체킹해 두시랬어요 여러분. 잘 쫓아오고 계시죠? 예, 이거는 지금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는 건 지난번에 했던 거 확인만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대인세와 대물세가 있죠. 자, 저는 이거 상당히 강조하는 사람인데, 자, 대인세는 누구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다? 사람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죠. 사람. 대인세. 사람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대인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인세는 과세 방법상의 어떤 차이가 있죠, 여러분? 얘는 납세 의무자별로 무슨 과세죠, 여러분? 납세 의무자별로 무슨 과세? 여기는 합산과세. 이 말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인세. 그러면 이 인세라는 말 때문에 무슨 말? 합산과세가 나와야 되는 거야. 누구를 기준해서? 납세 의무자, 사람을 기준해서 무슨 과세, 여러분? 합산과세. 그리고 합산과세만 항상 뒤에 나오는 세율은 어떤 세율이야? 누진세율이죠. 그래서 합산이란 말이 나오면 뭐와 연결돼야 된다, 여러분? 누진세율과 연결돼야 되는 거죠. 누진세율과. 근데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제가? 원칙. 그럼 뭐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예외도 있다. 예외도 있다. 그러면 이와 반대로 대인세와 대응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대물세죠. 물세. 요거는 사람을 봐라, 과세 물건을 봐라. 과세 물건을 봐라. 그래서 이러한 대물세일 때는 과세 물건별로 무슨 과세한다, 여러분? 여기 개별 과세죠. 개별 과세. 그래서 대물세, 요 물자 때문에 무슨 과세가 되는가? 개별 과세죠. 개별 과세.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무슨 세율 때리죠?
비례세율을 때리죠. 비례세율을 때리죠. 그래서 개별 과세이기 때문에 뭐와 연결되는가? 비례세율과 연결되는 거죠. 근데 뭐야 여러분? 원칙이죠.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 그죠? 그러면 대인세로 과세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공부한 게 뭐였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뭐였죠 여러분? 양도소득세죠. 그래서 국세는 우리 다 뭐다? 대인세다 보시면 되죠. 반면에 대물세를 우리가 공부한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 자원시설세는 다 뭐죠 여러분? 대물세죠. 대물세. 그렇죠? 처음부터 다시 그냥 차근히 진도 나가야 되나? 맨날 이거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좀 해야 될 건 많은데 빨리빨리 확인만 하고 넘어가는데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계속. 아, 모의고사 보셨나요? 아직 안 봤어요? 아직 안 보셨어요? 4월 9일 날 봐요? 모의고사는 다 보십시오, 여러분. 모의고사를 꼭 보셔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거를 제한된 시간 내 제한된 장소에서 문제 푸는 데 의의가 있어요. 집에 가서 배 깔고 들어놓아서 하루 종일 문제 풀고 있으면 그거 누가 못 풀어? 그건 문제 푸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그거 연습하자는 건데 이상하게 모의고사들 안 봐요. 그래서 왜 안 보세요? 그러면 아, 점수가 안 나오다. 언제 점수 나왔었어? 뭘 새삼스럽게 그래? 아니 그리고 저는 정말 모의고사에서 점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점수에는 연연하지 마세요. 문제 푸는 연습하는 겁니다. 문제 푸는 연습. 지금 긴장된 상태에서 제한된 장소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 푸는 연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연습하는 게 모의고사의 목적인데 여러분은 점수에 신경을 써. 점수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 나 모의고사에서 1등 했다? 다 맞았다면 어떤 분은 나 민법 3개 틀리려고 다 맞았어. 학계로 3개 맞았어. 틀리고 3개 맞았어가 아니라 큰일나죠 그러면. 3개 틀리고 다 그거 막 해요. 그게 뭐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 없는 거 그거는 여러분. 문제 푸는 겁니다. 문제 푸는 거. 즉 여러분 문제 풀 때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속도 빨리 읽어서 빨리 판단을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하루 종일 천천히 보면서 문제 푸는 건 그건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모의고사 보셔갖고 내가 제한된 시간에 몇 문제나 푸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요. 아, 나는 글자 읽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못 푸네? 그럼 문제 많이 못 풀 때는 이 사람은 정답률을 높여야 되는 거고. 그죠? 문제를 그는 빨리 읽는데 계속 답은 비오더라. 그러면 그분은 신중하게 읽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거 연습하자는 얘기 여러분. 그래서 모의고사 좀 꼭 좀 보시고요. 예? 네. 모의고사 보시라고요? 네. 그거 연습하는 거야. 점수 신경 쓰지 마. 점수 갖고 그 옆 사람한테 나 몇 개 맞았다 몇 개. 그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애들도 아니고. 문제 푸는 연습하십니다. 그거 자꾸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알면서도 틀린 게 있는지 없는지. 아, 역시 공부를 하니까 계속 틀리고 있구나. 확인하시고. 그러면 아, 점수가 안 나는 거 내가 모르니까 열심히 공부하겠다. 그거 차원이야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자, 죄송합니다. 딴 길로 갔네요. 요거 봅시다. 그래서 대인세와 대물세 특징 요거 좀 잡으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어디 가느냐? 종가세와 종량세가 나왔죠, 여러분? 요거는 뭐죠? 과세 표준이냐? 과세 표준과 세율을 곱해서 과세 표준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이때 종가세는 뭘 물어보는 거죠? 과세 표준이죠. 과표가 금액으로 가액으로 표현되는 조세를 뭐라는 거고? 종가세. 그리고 과표가 금액 이외의 물량으로 표현되는 조세를 뭐라는 거고? 종량세. 그러면 과세 표준 종가세 때 세율은 항상 뭐가 나온다? 일정한 비율로 표시된다. 그래서 뭐라 써? 정율세. 그래서 종가세 때는 반드시 밑에 나오는 세율은 어떤 세율이다? 정율세다. 그랬죠. 반면에 과표가 무슨 세면? 종량세면. 세율은 항상 일정한 금액으로 나타나는 뭐다 여러분? 정액세다. 예. 그래서 얘들은 항상 붙어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찢어질 수가 없어.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량세가 예외적인 거고 종가세가 일반적인 건데 우리 종량세에서 어디서 종량세를 볼 수 있었느냐면 등록면허세에서 봤었습니다.
등록 면허세에서 물건이나 임차권의 설정과 이전을 제외한 각종 변경, 말소, 해지, 분필 등길 때는 한 건당 얼마? 한 건당 얼마? 6,000원. 한 건당 6,000원. 이게 바로 요때 건수라는 물량으로 표현돼서 얘기가 뭐가 되는 거고? 종량세. 종량세니까 세율은 항상 뭐로 나타난다? 일정한 금액. 그래서 뭐야 여러분? 정액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등록 면허세에서만 볼 수 있던 거고 나머지는 다 무슨 세 여러분? 종가세죠. 종가세니까 항상 세율은 뭐로 나타난다? 일정한 비율로 나타나는 거죠. 이때 이 종료세는 세율의 구조에 따라서 다시 무슨 세율과 비례세율과 무슨 세율로 구분하는 거죠 여러분? 누진세율로 가는 거죠. 이때 비례세율은 과세 표준의 크기와 관계시 없이 하나의 세율로 적용하는 걸 바로 뭐라 한다 여러분? 비례세율. 그래서 얘는 항상 세율이 무슨 형태? 수평선 형태다 그랬죠. 반면에 누진세율은 과세 표준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따라서 뭐도 세율도 높아지는 이러한 구조를 바로 뭐라 한다 여러분? 누진세율이 한다 그랬죠. 누진세율. 그래서 얘는 무슨 형태? 계단형 형태.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양도소득세에서 누진세율 개념 우리 정리했었죠? 표를 보면서 누진세 계산한 것까지 다 했어? 맨날 나만 해. 했잖아 우리. 누진세율 표를 주면 그 누진세율 표를 보고 세 계산하는 연습하셨죠? 그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다. 그러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무슨 세니까? 개별과세이기 때문에 대물세로서 과세물건별로 개별과세하니까 무슨 세율밖에 없다? 비례세율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무슨 세율이 없어요 여러분? 누진세율이 없죠. 재산세도 원칙이 뭐니까? 대물세니까 무슨 세율만 적용하는 거죠? 비례세율이죠. 근데 예외로 뭐가 있다? 누진세율 적용하는 게 있었죠. 재산세에서 비례세를 적용하는데 예외적으로 누진세를 적용하는 게 몇 가지였어? 세 가지. 그 유명한 무슨 별? 주종별. 재산세는 무슨 세를 적용하는데? 비례세를 적용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재산세를 하더라도 뭐는? 주종별은 무슨 세를 때렸죠 여러분? 누진세를 때렸잖아. 누진세를.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별에서 오신 천사님이야? 주종별에서 오신 천사님들이죠. 그러나 시험 끝나고 나면 천사님이 아니라 뭐로 바뀔 수 있다? 왼수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시험에 붙으면 뭐가 되는 거지만 천사님이지만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왼수. 아저씨가 조용히 가방 싸. 내 친구 천은 3개월 만에 붙었다고 그러던데. 아니야. 그 3개월에는 뭐가 생략됐어? 2년이 생략돼 있는 거죠. 이상하게 공중에서는 단기간에 붙는 것을 무슨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2년 3개월 만에 붙었다면 2년 3개월 했어. 그러면 되는데 2년을 싹 빼. 그리고 뭐라 그래? 3개월 만에 했대.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3개월 만에 붙기는. 여러분 맛을 보셔서 알겠지만 3개월 만에 붙을 만한 시험이 아니야. 아니야. 3개월 만에 진도도 못 끝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진도도 못 끝나. 한번 제대로 못 보잖아. 그게 괜히 딴 사람한테 이상한 소리 하고 있고. 자,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재산세는 무슨 세를 때리지만 비례세율이지만 예외적으로 무슨 세를 때리는 게 있다? 누진세율. 그게 뭐다고? 주, 종, 별. 얘들이 뭐야? 요 재산세에서 누진세를 과세했던 요 주종별이 뭐야? 나중에 고액이면 뭐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잖아. 일 났네. 이 새끼 1월 달에 하고 지금 4월 달에 하니까 그렇지. 자, 그래서 종부세는 무슨 세율밖에 없다? 누진세율밖에 없죠? 무슨 세니까? 대인세니까. 근데 양도소득세도 역시 합산과세이기 때문에 무슨 세를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누진세인데 예외적으로 비례세율이 있죠. 비례세는 무슨 세율? 중과세율. 70%, 60%, 60%짜리는 없어졌죠? 50%, 40%짜리 다 중과죠. 요거죠, 바로.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양가로 7번 보시면요. 양가로 7번에서 하나 꼭 기억할 게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 2번. 뭐죠, 여러분? 재산세.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재산세 또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재산세군. 그랬죠. 중요해. 꼭 체킹해 두셔야 돼요.
자, 재산세, 그러니까 지방세인 재산세와 이름이 똑같아서 어떤 교수님은 무리군자 써갖고 뭐라고도 표현한다 여러분? 재산세군이라고도 한다. 자, 그런데 이거를 중개법에서 뭐라고 표현한다?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 여러분? 당해세 그랬죠 여러분. 당해세. 중개법 요거 아직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한 게 뭐 있겠어. 자, 재산세는 글자 그대로 뭐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에 대해서 직접 부과하는 거죠. 그럼 이 재산에 직접 대해서 부과되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보유세인 뭐? 재, 지, 중. 보유세 세 가지. 재, 지, 중. 뭐야 이게 제가? 재산세. 지는 지역자원시세. 중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얘들의 뭐? 부가세. 그러면 여기서 쫓아오는 부가세는 뭐가 있죠 여러분? 지방교육세와 뭐가 있죠 여러분? 네, 농어촌 특별세가 있죠. 그래서 재산세 부가세가 뭐였죠 여러분? 지방교육세 몇 프로? 20%였죠. 종합부동산세 부가세 뭐죠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몇 프로죠? 20%죠. 그러나 지역자본시세는 부가세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 말고 또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죠.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만 상속세, 증여세는 시험범위니까 아니니까. 아니니까 시험에 최근에 이렇게 나왔죠. 1, 2, 3, 4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5번 하나 다른 거 빼놓으면 됐죠. 그게 바로 뭐냐? 양도소득세. 그러면 여러분 양도세는 재산세가 아니라 소득세죠. 취득세. 취득세는 재산세가 아니라 행위세죠. 여기까지 시험에 나왔죠 지금. 그러면 얘는 중개법에서 뭐라고 표현한다고 여러분? 당해세란다. 자,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 이 당해세인 재산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죠 여러분? 국세나 지방세. 무슨 원칙? 우선의 원칙이죠. 이거 안 했나? 우리 지난번에 할 때? 했는데.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한 건 빨리 확인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확인이 아니야 지금. 자, 그래서 이 국세나 지방세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얘들은 근저당권의 설정 일자와 관계일시 없이 이 재산세는 항상 근저당권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 변제받는다 그랬죠. 피담보채권보다 얘들은 무조건 우선 변제받는 거야. 그래서 당해세는 무조건 당해세는 근저당권 등의 설정 일자와 관계일시 없이 항상 피담보채권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 변제를 받는 거죠. 얘들이 먼저 받아가라고 얘기죠. 그러나 나머지 기타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이 붙었다. 피담보채권이 붙었다. 그럼 누가 먼저 받아가는가? 기타 조세채권과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근저당권 등 피담보채권이 붙었다. 경합 붙었다. 누가 먼저 받아가라? 둘 중에 어떤 거? 빠른 거. 근저당권 설정 일자가 더 빠르다. 그러면 얘 근저당권이 뭐 피담보채권이 우선 변제받는 거고 조세채권이 먼저 확정됐다. 그러면 조세채권. 그래서 둘 중에 여기는 뭐야? 빠른 거. 그러나 당해세는 근저당권 등의 설정 일자와 관계일시 없이 무조건 피담보채권보다 당해세가 어떻게 한다? 우선 변제를 받는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꼭 정리해 두시고요. 중개법에서 공매 경락가의 배분순위 아직 안 배웠어? 1순위. 자, 경매를 통해서 경락을 받은 사람의 경매대금을 완납하면은 경매대금을 완납한가 동시에 경매 물건의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그럼 그 경락인이 납부한 경락대금을 경락가를 어떻게 배분할 거냐? 그 배분 법정순위 아직 안 들어갔다고? 내가 해야지 어떻게 해. 맨날 내가 다 해.
1순위가 바로 뭡니까? 공익비용, 공익비용. 그래서 공매, 경매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채권자 모두의 만족을 위해서 발생된 비용. 그래서 집달리 비용, 이제 집달리라 안 그러고 뭐라 하죠? 집행관이라고 그러나 지금? 집행관이라고 그러나? 예, 집행관이 맞죠? 제가 은행 다닐 때는 집달리였어요, 집달리. 그죠? 옛날에 리 그랬잖아요, 리. 그래서 집행관 등 이런 집행비용을 1순위가 바로 공익비용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받아가는 2순위가 바로 뭐였죠, 여러분? 응?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뭐 최우선 소액 변제 보증금, 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뭐 최우선 소액 보증금, 이게 제일 먼저 받는 거죠. 그리고 요거와 동순위인 게 바로 뭐죠? 3개월간의 급여 채권이죠. 야, 안 되겠다. 그만합시다. 나중에 해당 과목에서 배우기로 하고 일단은 요거만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거 일단은 여러분이 기억할 건 요 재산세 종류 기억해 두셔야죠. 그래서 재지종과 그의 뭐 부가세, 그리고 모두 있다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 얘들은 하나같이 뭐에 대해서 부과되는 애들이다. 재산에 대해서 직접 때린 애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에 대해서 직접 부과된 재산세구는 경락가액 배분 순위를 결정할 때 피담보채권이 있다. 그럼 그 피담보채권의 근저당권 설정일자와 관계 이시 없이 당해세가 어떻게 한다? 무조건 우선 변제받는다. 그러면 요 당해세를 제외한 무슨 채권과 기타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 그러면 둘 중에 어떤 놈이 먼저 받아갈 거냐? 그러면 어떻게 할 빠르라? 둘 중에 빠른 놈이 받아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원래는 조세채권이 원칙이에요. 왜? 얘는 공공채권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적 채권이 피담보채권, 은행들의 채권 담보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놈? 빠른 놈. 그래서 결론은 둘 중에 빠른 놈이 받아가라. 그러나 당해세는 피담보채권의 저당권 설정 일자와 관계시 없이 항상 얘들이 어떻게 한다? 우선 변제를 받는다. 되셨어요, 여러분? 예, 꼭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23쪽으로 가셔갖고요, 여러분. 세법 용어 나오고 있죠? 자, 국세가 뭐냐? 지방세가 뭐냐? 이거 우리가 논할 단계가 아니죠? 예. 그 다음에 납세자와 납세의무자 나오고 있죠? 예. 납세의무자와 대응되는 게 우리 세법은 누구죠? 납세의무자와 대응되는 게 누구예요? 과세권자죠. 그게 더 중요한가? 세법의 당사자는 누구다?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다. 라는 걸 잡으시고요. 자, 24쪽에 보시면요. 양가로 3번 제2차 납세의무자 밑줄. 요게 일회성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일회성 문제로. 제2차 납세의무자. 그래서 보충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 예,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건 일회성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과세요건 갑시다. 우리가 공부하는 게 과세요건인데요. 과세요건이 뭐냐? 납세의무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 자, 밑줄 들어갑니다. 네 가지를 잡으셔야 됩니다.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그 다음에 뭐죠? 과세표준. 그럼 과표 나오면 뒤에 무조건 뭐가 붙는다 그랬어? 세율. 이 네 가지가 기본적인 과세요건입니다. 이걸 우리는 개별적으로 계속 공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5쪽 가산세 갑시다. 별표 하나 쳐져 있어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요 가산세와 가산금은 반드시 비교 정리하라고 그랬죠. 자, 확인합시다. 가산세와 가산금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비교 정리한다 했죠. 자, 복습합시다. 가산세는 반드시 뒤에 무슨 말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부과하는 행정벌을 바로 뭐라고 한다, 여러분? 가산세라 한다. 여러분, 행정법을 위반했을 때 그 벌가금으로 부과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과태료. 그래서 여러분 중개법에서 과태료 많이 배우셨죠? 중개법에서는 공인중개사한테 엄청난 의무를 부과하고 있죠? 근데 그러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뭘 때려? 과태료. 그걸 우리 세법에서 뭐라고 한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가산세. 이상하네. 자, 그래서 가산세를 다시 한번 여러분 반드시 얘는 뒤에 무슨 말 나오죠, 여러분?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부과하는 행정벌을 바로 뭐라고? 가산세. 그래서 여러분 이날 쉽게 생겨서 뭐라고 생각하라 여러분? 과태료. 그걸 세법에서 우리는 뭐라 한다? 가산세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산금은 납세 고지서 등에 적힌 언제까지? 또 적냐? 또 적어? 그만 적어라 이제. 적혀 있다 이미. 확인만 해. 처음 듣는 분만 적으시면 되는 거죠. 자, 가산금은 납세 고지서에 적힌 언제까지? 납부 기한까지. 뭐를 하지 않았을 때?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뭐를? 연체료를 뭐라고 한다? 가산금이란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연체료를 우리는 세법에서 뭐라고 한다 여러분? 가산금이라고 그러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가산세와 가산금 이렇게 구분하셔 정리해 주셨죠. 그래서 가산금은 반드시 납세 고지서에 적힌 이게 중에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된 게 바로 뭐다 여러분? 예, 가산금이다. 그래서 요걸 좀 외우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했죠. 세세, 금, 연 이렇게 했죠. 어떻게 구분하죠? 쉐쉐, 금, 연. 그렇죠. 안 되는 금연. 그래서 가산금은 무슨 성격 여러분? 연체료. 가산세는 반드시 뒤에 무슨 말 나와? 세법상 의무. 그런데 문제는 세법상 의무가 엄청나게 많다 그랬죠. 세법에서 역시. 여러분이 개업을 하셔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서 개업했다. 드디어 사무실 개업하는 거죠. 빰빠람빰 해갖고 고사 지내고 막 씨.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개업을 하면 그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업을 개시하면 사업 개시일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야? 부가가치세법상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 사업자 등록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사업 개시하고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 안 하면 여러분은 뭐가 때려져? 가산세 부과됩니다. 가산세. 등록 불성실 가산세 부과돼요. 사업자 등록 안 했다. 그럼 여러분 세무서 가서 뭐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하러 가기 전에 어디 먼저 들러서? 여름에 개업, 이거 뭐 개업할지도 모르네. 이거 중개법에서 했을 텐데. 맨날 했대. 어떻게 된 게. 김성수 선생한테 물어보면 다 했다는데 김성수 선생은. 사업 개시하면 여름에 사업 개시하려면 구청 가서 뭐 해야 돼? 등록해야 되잖아. 공인중개사 등록 대상이 아니야. 고기까지. 그러니까 고기까지가 중개법이거든요. 응. 고기까지가 중개법. 그러니까 김성수 선생 고기까지만 얘기했지. 그래서 그 등록을 해서 등록 필증을 받으면 그 등록 필증을 들고 이제 우리 세법으로 와야 돼 이제. 세법으로 와갖고 그 등록 필증 가지고 어디 가셔갖고요? 세무서 가셔서 이제 그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된다고. 이해하셨죠? 근데 그걸 며칠 이내 해야 된다고? 20일 이내. 근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세법상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뭐가 부과된다고? 가산세 때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등록했어. 등록할 때는 여러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두 개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일반 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 교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여러분은 세금 계산서 징수 발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수수료를 받았다. 중개소 중개 수수료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럼 여러분은 110만 원을 받으셔야 돼요. 110만 원. 수수료 몇 프로? 10%. 부가치세는 무조건 10%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죠. 얼마 받았다고? 100만 원. 그럼 그 받는 100만 원 몇 프로를? 10%를 뭐로 한 번 더? 부가가치세 징수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징수했습니다. 라고 뭘 발급해줘야 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줘야 돼. 이해하셨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은 개업할 때 PC라든지 각종 사무기구 비품을 구입하죠. 그럼 여러분이 그러한 재화를 구입할 때 거기 또 여러분 몰래 여러분 역시 부가치세를 낸다고. PC 가격이 200만 원이다. 그러면 220만 원에 내고 여러분이 그 중에서 물건 가격은 얼마고? 200만 원. 그리고 10%는 얼마는? 20만 원 여러분이 부가치세를 낸 겁니다.
그러면 20만 원 냈다는 부가치세를 증빙받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세금 계산서를 발급 여러분은 받아야 되는 거야. 그게 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명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매출처 명세서, 그 다음에 매입처 명세서 제출해야 돼. 안 하면 제출 불성실 가산세 두들겨 맞아. 그리고 여러분 사업자가 되면 반드시 장부를 기록해야 돼요. 근데 장부를 기장해야 되는데 장부를 기장 안 했다. 그러면 뭘 먹어요? 기장 불성실 가산세 두들겨 맞아요. 그러면 장부 기장했다? 그럼 그 기장한 장부를 최소 법정에 따라서 5년은 보존하셔야 돼요. 보존 안 하면 보존 불성실 가산세 두들겨 맞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뭐 맞아? 가산세. 뭘 모르면? 세법을 모르면. 세법을 모르면 천지일간 계속 가산세 두들겨 맞다 끝나 이놈은 거.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개업하실 때는 꼭 개업에 필요한 세법을 먼저 들으시라라는 얘기야. 진짜 중요한 거야 여러분. 물론 무료는 아닙니다. 여기 우리 특강 실무 특강인데 가끔가다 그런 것도 무료로 해달라는데 이제 공인중개사잖아. 응? 정말 여러분이 실무 나가서 정말 필요한 지식을 배우시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무료로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일정한 대가는 지금한테 비싸지도 않아. 솔직히 말해갖고. 그거 하나 배우면 되는 걸 안 하고 있다가 걔냐 가산세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또 맞고 맞아봐야 돼 세금은. 자 그래서 결론 냅시다 여러분. 가산세는 반드시 뒤에 뭐와 연결돼 여러분? 세법상 의무. 근데 이 의무는 엄청나게 많다. 근데 그 의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가장 기본이죠. 의무 중에서 가장 기본이 의무가 뭐예요 여러분? 신고와 납부죠. 그래서 신고라는 의무를 전부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 뭘 두들겨 맞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를 안 했다. 그럼 뭘 두들겨 맞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죠. 자 주의사항. 얘는 언제까지 안 왔을 때다 하나같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언제까지? 신고기한이죠. 신고기한까지 신고 안 했다. 그러면 뭘 두들겨 맞는 거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 신고기한까지 납부 안 했다. 그러면 뭐야? 납부 불성실 가산세. 자, 잘 봐요. 여기서 집중. 여기도 납부 안 한 거고 여기도 납부 안 한 거예요. 어? 그러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나 가산금은 다 뭘 안 했을까? 납부를 안 했다는 거야. 납부를. 이해되세요? 공통점은 둘 다 뭐 안 했다 여러분? 납부 안 했다. 그러면 차이점은 뭐냐? 얘는 고지서에 적힌 언제까지 안 했을 때고 납부 기한까지 안 했을 때고 요거는 언제까지고 예, 요걸 보고 구분하셔야 돼요. 요걸 보고. 자, 시험에서 나왔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가는 거냐 가산금으로 가는 거냐 물어볼 때는 여러분은 반드시 뭘 확인해서 기한을 확인하셔서요. 신고 기한까지 납부를 안 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고지서 등에 적힌 납부 기한까지 납부 안 했다. 그럼 어디로 가고? 가산금으로 가고. 구분되십니까? 꼭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좀 하셨다는 분들도 정확히 모르면은 이상하게 얘기해야 돼요. 세법은 정확이야. 100%의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면 다 뭐와 연결된다? 돈.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선무당이 되지 마라. 어설피하는 게 제일 무섭다. 제가 그랬거든요. 공부할 때. 어설피 알아갖고 제가. 그냥 시험을 계속 떨어져. 근데 공부할 때마다 새로운 건 없어. 계속 보고 들었던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야? 정확히 모르니까 맨날 말장난이 넘어가죠. 그 짓을 7년 한 거죠. 불쌍한 놈입니다, 제가.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납부 불성실 가산세나 가산금이나 공통점 뭐다? 납부를 안 했다. 그러면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죠? 차이점은 어디서 찾자? 얘는 신고기한까지. 얘는 납부기한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매달 각종 고지서 봤죠? 대표님 그 휴대폰.
엄마, 알았어, 오늘 왔어? 알았어, 나 알았어, 왔지? 막 통화하잖아. 그럼 이 고지서 날라오잖아, 통화요금. 그럼 고지서에, 그 전화요금 고지서에 적힌 날짜까지 납부 안 했다. 그럼 뭐야? 가산금이야, 가산세야? 가산금. 왜? 고지서에 적힌 날짜까지 납부를 안 하면 가산금. 내가 자발적으로 뭐 해야 될 때? 신고할 때 그 신고 기간에 납부를 안 하면 어디로 가는가? 납부 불성실 가산세. 구분 되십니까, 여러분? 예. 그러면 요런 게 어디서 발생할 수 있느냐? 우리 부동산세법은 어디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죠. 그렇죠. 얘들은 다 하나같이 무슨 제도죠? 신고납부세목이잖아, 얘들은. 얘들은 뭐고? 신고납부세목이죠. 그럼 요거는 뭐죠, 여러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죠. 얘들은 뭐죠? 보통징수, 정부 부가가세. 세액을 다 누가 계산하는가? 과세권자가. 요거는 세액을 누가 계산하는가? 납세 의무자가. 요게 차이점이죠, 여러분. 이건 다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 다 신고납세 제도 아니야? 누가 먼저? 납세 의무자가 자발적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기한까지 뭐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근데 그러한 신고 또는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 뭘 때린다? 가산세. 신고 다 하지 않았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를 안 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그러나 재산세나 지역 자원시설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한테 과세권자 세액을 계산해서 뭘 보내준다? 고지서. 그럼 고지서에 적힌 날짜까지 내야 되는데 내지 않았다? 그때 뭐다? 가산금. 구분 되십니까? 예, 구분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거 합시다. 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때릴 때는 무슨 과세한다, 여러분? 차등 과세한다 그랬죠. 신고 의무의 위반 정도에 따라서 무슨 과세한다? 차등 과세. 죄질을 묻는다는 얘기. 죄질. 여러분 가끔 뉴스 시간에 가중처벌 대상이다. 얘는 죄를 지은 놈에 또 지고 또 지고 뭐 이제 이번에 왕창 가중해서 때는 거죠. 원래 죄는 짓는 놈이 져요. 정말입니다. 죄는 짓는 놈이 짓지. 우리같이 평평하시면 절대 죄 질지도 몰라. 자,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첫째, 무슨 방법? 부정한 방법.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 게임은 끝났다. 소위 말하는 사랑과 전쟁이죠. 부정. 죽어라! 몇 프로? 40%죠. 여기서 개정됐죠, 올해? 단, 이게 무슨 거래면? 국제거래를 통해서 부정한 행위를 했다. 이때는 얘는 아주 국제적으로 개만을 떠는구나. 그래갖고 이때는 얘보다 더 높은 몇 프로? 60%. 요게 올해 2015년도 개정상이죠. 확정된 겁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 겁니다, 지금 사실. 개정된 거 있다. 근데 신고 기한 내 신고 안 했다. 무슨 신고? 무신고. 몇 프로? 20%.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했다. 무슨 신고? 과소신고. 몇 프로? 10%. 그러면 이때 여러분 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무신고가 기본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몇 프로다? 20%다. 근데 이거를 이중계약서 등 허위계약서 작성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했다. 그럼 요거의 몇 배? 2배. 더블입니다. 더블. 신고는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가 얘는? 적게 신고했죠. 잘 몰라서. 그러면 얘는 요 20%의 2분의 1. 그래서 몇 프로 나온가? 10%. 그래서 요 40%, 10%가 어떻게 나왔다라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도 없어. 어떻게 나온지 자기도 모르는데. 그래서 기본이 몇 프로 여러분? 20%예요. 20%를 기본으로 해서 부정! 그러면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 더블 몇 프로? 40%. 근데 얘가 국제거래를 통해서 부정한 짓을 했다. 그때는 더 높은 3배. 요게 몇 배? 3배. 몇 프로? 60%. 그 다음에 신고를 한다고 했는데 세법을 잘 몰라서 적게 신고했다. 과소신고. 몇 프로? 10%죠. 요걸 잡으셔야죠. 자, 지난번에 여기까지 설명드렸어요. 그죠? 자, 여기 조금 갑시다. 이번에는 단. 무신고 가산세에서 제외되는 게 있는데, 자, 거기 책에 있네요. 한꺼번에 지방세하고 같이 정리합시다.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 쪽에서 지방교육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요거 꼭 체킹. 책에 있죠?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특세 있죠? 제외한다. 거기다 하나 더 적으세요. 그냥 뭐까지? 지방교육세까지 한꺼번에 정리하자고. 지방세까지. 어디 보고 있어? 엄마를 왜 쳐다봐? 엄마도 모르고 있는데 지금. 니은을 보라고. 맨 밑에 25쪽 맨 밑에 니은. 신고기한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20% 단 교육세, 종합부동세, 농특세 있잖아. 그거. 자기가 가르쳐줘야지. 자기가 엄마 걸 쳐다보고 있어. 여기 봐, 여기. 자, 그래서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그리고 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제외한다고요. 그런데 얘들을 왜 제외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아, 얘들 가만히 세 놈을 묶어놓고 보니까 어떤 공통점이 발견되네. 요 교육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묶은 애들 공통점은 뭐예요? 부가세. 그렇죠. 부가세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이미 본세에 대해서 부가세가 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 본세에 대해서 이미 가산세가 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또다시 그 새끼인 부가세까지는 가산세 때리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취득을 하면은 취득일로부터 며칠이네?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취득세 신고할 때 뭐 내야 되죠, 여러분? 부가세, 뭐 농어촌 특별세야 뭐 내죠, 여러분? 지방교육세 내죠? 이해하셨어요? 얘들 부가세 쫓아오잖아. 그러면 취득세를 신고를 해야 돼. 얘를 안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기본으로 해서 부과되는 농특세와 지방교육세 신고 안 했겠죠? 그럼 얘 취득세 신고 안 했으니까 몇 프로 때린다고? 20% 가산세 때린다고. 그럼 이미 취득세에 대해서 가산세 때렸어, 안 때렸어? 때렸죠. 그러니까 그 새끼인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는 요 부가세는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그 얘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결론. 교육세, 농특세, 지방교육세는 무슨 세는? 부가세는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그러면 종부세는 왜 제외할까요, 여러분? 얘는 부가징수 보면 돼. 원칙이 뭐야, 여러분? 정부 부가과세죠. 종합부동산세는 납세문자 계산한가 세무서장 계산해주가? 세무서장이에요, 세무서장이. 그래서 원칙이 뭐야, 여러분? 정부 부가과세입니다. 그래서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줘? 고지서 보내준단 말이야, 고지서. 근데 그 고지서에 관계없이 납세문자가 선택한다면 뭐가 가능하다?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종부세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잖아. 최근에도 나왔던가, 종부세. 시험에 이렇게 나왔죠. 원칙은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나 예외적으로 납세문자가 선택하면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게 뭐냐 해놓고 1번 취득세, 2번 등록면허세, 3번 재산세, 4번 종합부동산세, 5번 양도소득세. 뭐 물어본가? 이거야, 이거. 종부세 부가징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출제원도 이거 물어보잖아. 시험에 물어보는 게 딱 정해져 있다니까, 여러분. 아무거나 다 안 나와. 근데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다 외우려니까 돌아버리는 거지. 자기 메모리 용량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응? 집어넣으면 퉁퉁 2개 빠져나가. 하나 집은 3개 퉁퉁퉁 빠져나가. 여러분 많이 느끼시죠? 공부하다 보면. 밑 빠진 구멍 뚫린 밑. 집어넣으면 빠져나가, 집어넣으면 빠져나가, 집어넣으면 빠져나가. 계속 구멍 뚫려 있으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선배 합격자들도 다 똑같아. 여러분하고 똑같아. 그분들도 집어넣으면 빠지고 집어넣으면 빠지고 그랬어. 그걸 시험 보는 날까지 반복하는 거야. 그러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체액이 시작해. 찰랑찰랑.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들어오는 양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게 여러분 시험 보는 날까지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까먹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거 여러분. 그래서 종부세는 원칙이 뭐다, 여러분? 정부과세. 그러니까 얘는 신고하는 게 아니라 뭐야? 정부과세죠. 근데 예외대로 뭐 하면
신고할 수 있죠. 그러면 신고를 한다는 것은 결론은 무신고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이해하시나요? 종부세는 고지서가 날라오는가? 그래서 내가 그대로 고지서대로 내면 돼. 그럼 무신고라는 게 신고라는 게 없잖아. 근데 굳이 내가 뭐 하는가? 신고하는 거죠. 그럼 신고 자체를 안 할 수는 없잖아. 신고를 하니까. 그러니까 절대 뭐는 못 나온다. 무신고. 그래서 못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과소신고가 합시다. 역시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외되는 게 있어요. 뭐죠? 바로 요거죠. 뭐는? 교육세, 농특세, 지방교세, 무슨 세는? 부가세는 역시 뭐에서도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런데 종부세는 부과 대상이 됩니다. 요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종부세는 뭐는 부과할 수 없지만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 대상입니다. 왜? 내가 뭐 하는 과정에서 이때 틀리게 계산해서 적게 신고하면 이때 두들겨 맞는 거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뭐로 내라? 고지서대로 내라. 고지서대로 내면 뭐는 안 맞는다? 가산세는 안 맞아요. 가산세는. 근데 굳이 고지서 왔는데 그대로 안 내고 내가 다시 계산해서 신고하다가 어떻게 하면 적게 신고하면 그때는 과소신고 가산세 먹어 안 먹어? 먹어. 그래서 출제 요거 좋아하죠. 역시. 요거 좋아해. 자, 여기까지 갑시다, 여러분. 자, 보시고요. 가끔가다 저한테 와갖고 다른 학원에서 지방소득세 되시는데요.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지방소득세는 제외 대상 아닙니다. 얘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얘는 지방교육세는 어디 보시냐. 요거는 국세기본법에 명시가 돼 있고 부과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25쪽에 두 놈 나왔죠? 교육세, 농특세 나와 있죠? 부과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지방교세 잠깐 어디 보시냐면 자, 여러분 교재 229쪽 보겠습니다. 제가 법률적 근거 제시하겠습니다. 가끔가다 다른 학원에서 배워갖고 와갖고 그쪽은 이렇게 했다고 이상한 거 배워갖고 와갖고 229쪽 보세요.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밑에 밑줄 어떻게 하라고? 무신고 가산세 및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찾으셨어요? 못 찾고 있어. 229쪽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에 둘째 찾으셨어요? 밑줄 치세요.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명문화가 되어 있어요. 가산세 안 때리겠다고 이렇게. 지방소득세는 이런 거 없어요.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예요? 독립세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다른 학원에서 교수님 지방소득세도 안 부과하는데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 요거 체킹해 두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납부불성시 값이에요. 26쪽. 자, 납부불성시 가산세 하루당 얼마? 만분의 3 곱하기 뭐죠, 여러분? 납부지연 일수에다 동그라미 칠했죠? 예. 이때 지연일수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이 일수를 말합니다. 거기까지 시험에 안 나올 거 아마. 그럴 때 정확히 말씀드리면 신고 기한의 무슨 날? 다음 날부터 언제까지다 여러분? 납부일까지다. 그 다음에 거기 가산세 부과 금지가 있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 연장사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한 것에 대해서 밑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밑줄. 그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밑줄 체킹 쳐놔요. 그러니까 왜 너 신고 안 했어? 그랬더니 야 우리 집에 화재 냈다 그날야. 아니 우리 집 불 났는데 신고하러 가야 돼? 불 꺼야 돼? 불 꺼야죠. 야 신고하러 가는데
비가 많이 와갖고 억수로 와갖고 다리가 떠내려갔다 야. 그럼 다리가 떠내려간다 그걸 강물을 막 내가 헤엄쳐갖고 가서 신고하러 가 쉬운 그러세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여러분.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신고 납부를 못한 것에서 뭐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물론 이 입증 책임은 본인한테 있습니다. 외우지 마. 예, 외울 필요는 없죠. 자, 그 다음에 어디 가느냐? 예, 가산금. 가산금이다. 요거는 10분 쉬었다 들어갈게요. 예, 그래서 여러분 가산금. 자,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하시고요.